앞으로 돌아보면 발디딜 틈 없이 우리 동대구역 광장 그리고 옆에 도로까지 너무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 추운 날 바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라고 하면서 언론을 동원하고 현수막 내걸고 선동하여 국회에서 탄핵을 시키고 현재 내란죄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그래서 올바로 평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는 저도 역시 반대했습니다. 비판했었습니다만은 그 뒤로 비상계엄의 전후 과정과 지금까지 드러난 실체를 알고 보니 비상계엄은 도저히 참다 못한 대통령께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부의 예산삭감 29번에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29번의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 소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습니다. 감사원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부정을 감사하고 조사하는데 감사원장을 탄핵시켰다는 것은 민주당이 부정의 정당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과 검사를 탄핵시켰는데 검사가 여러분 범죄자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검사를 탄핵시켰다는 것은 민주당이 범죄자당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예산 삭감 내용을 보면 80억이 넘는 대통령 특활비를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범죄자 조사라는 검사 특활비 500억 원도 역시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검사들 범죄자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0억 원에 넘는 경찰들의 치안 비용 특활비 역시 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시는 수많은 고마우신 경찰 여러분들의 치안, 마약 수사, 도둑놈 잡는데 그 비용을 민주당이 없애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군부대 초급 간부들 요즘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병장 월급 200만 올려주니까 당연히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 취급군인들 너무나 사기 떨어져 있는데 사기 좀 올려드리려고 처우 개선비를 100억여 원 만들어놨는데 그 예산도 삭감해버렸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검찰
경찰, 군인들에게 과연 이 나라를 지키랄 것입니까? 망가뜨리려 하는 것입니까? 망가뜨리려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저질렀던 폐악질들을 대통령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특활비 80억 원을 마구 만들어 놨다는 것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정주부가 있는데 남편이 되어서 생활비 하나도 안 주면서 살림살아라.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살림살 수 있나? 그걸 집 나가라. 이런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짓입니다. 그리고 29분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역사를 가르치는데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5.16 군사정변 때 동원된 군대가 3만 5천 명이었고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12.12 사태 때 신군부가 동원한 군대가 2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동원된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80명이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16 군사정변보다 12.12 사태 때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군사 280명으로서 국회를 장악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만 해도 300명이나 되는데 기껏 280명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헌정을 중단시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국회를 점거하려고 하고 말 안 들으면 강압적으로 실탄도 지급돼야 될 건데 전혀 현장 투입된 군인들에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불과 2시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란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부상자 사망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내란입니까? 이것은 법전문가이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통치권 고유한 통치권 행사에 연장선에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고 전혀 내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전환길이 2030 세대들에게 제시해드릴
됩니다. 저는 국방은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근거해야 됩니다.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며 살아왔던 것은 온전히 주한미군과 미국의 우방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바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통해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자면은 어떤 놈들은 또다시 뭐 토착 외군이 이런 이상한 말 하던데 일본 그렇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도 더 강하고 군사력도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과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과도 함께 잘 지내가야 되만이 바로 미국과도 동맹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부정의혹과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1200건이 넘는 비리 이런 것을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지적하니까 민주당이 또 전환기를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만 민주당이고 실제로는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고발당으로 당명을 바꾸라! 바꿔!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이제는 응답해 보십시오. 노사모 출신이라고 하는 분들 이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행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내란 동조를 무조건 몰아세우고 여론조사 기한 협박하고 이런 더불어 독재당의 모습이 진정으로 당신들이 주어왔던 민주화의 모습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환기는 지금이나 예나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국민 상식파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민주당이 왼쪽으로 가버려서 극좌파가 되고 독재자가 되고 법치는 다 무너지고 도덕성은 상실되고 그리고 국가 군가를 무너뜨리는 한미 동맹까지도 약화시키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전환길이가 우파로 보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